그래서 그 거래소에 계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 우리가 올빼미 공시 얘기하잖아. 올빼미 공시는 뭐냐면 장이 끝나고 제일 늦은 시각 혹은 금요일 오후 늦게 혹은 설이나 추석 연휴 전 연휴 직전 평일 제일 늦은 시간.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이 주로 그러잖아. 그렇지. 그걸 올빼미공시. 그 뭐냐면 주로 악재가 있을 때 연휴 직전에 공시를 해서 기사화도 많이 안 되고 잊혀지게. 사람들도 많이 못 보게 몰래 하고 싶은 거지. 어차피 공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늦지막히. 그걸 올빼미 공시라고 하는데 이 올빼미 공시는 일단은 다 부정적으로 보잖아. 회사가 막 숨기려고 하는 거니까. 거의 막 뒤통수 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올빼미 공시란 부정적이다라는 등식은 이제 형성이 돼 있어, 시장에 다. 근데 반대로 차라리 올빼미 공시가 낫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시간이 그렇지. 있으니까. 누가? 오히려 주주들이. 진짜 중요한 공시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주말 동안 생각을 할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객사와의 관계가 됐든 경쟁사와의 소송이 됐든 근데 그거를 장중에 공시하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그냥 난리가 치르죠. 나지. 바로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하기도 전에 주가가 움직여 버리니까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거지.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건 개장전 직전도 아니고 장이 끝난 다음에 공시를 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또 특히 악재 같은 게 긴 연휴 기간에 사람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다만 회사가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주주들에게 이 악재는 왜 나온 거고 우리는 어떻게 풀어나갈 거고 주주분들은 어떻게 뭐 해주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IR을 하면 돼. 근데 그럼 올빼미 공시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되겠어? 저녁 6시에 공시하고 다 퇴근해버려. 전화기 내려놔. 그러면 그거는 올빼미 공시로서의 뭐 설사 긍정적인 순기능이 있다 쳐도 그거는 회사가 잘못하는 거잖아. 뭐 예를 들어 주주 입장에서 회사가 어떻게 잘 되기만 해. 안 될 때도 있지. 근데 다만 소통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공시의 제일 1원칙이 이거야. Compliance or explain. 그러니까 뭔가를 지키거나 지키지 못했거나 뭐 나쁜 일이 생겼으면 설명을 하라. 이거야. 그게 IR의 제일 1원칙이야. 뭐 악재는 있을 수 있잖아. 회사 가다 어떤 다 좋은 일만 생겨. 근데 그걸 악재가 생겼을 때 뭐 예를 들어 장 끝나고 한 3시 반 4시쯤에 딱 공시를 한 다음에 물론 그 전에 어디 새 나가면 안 되겠지. 보안을 잘 유지하다 하고 이 공시는 사실 한 장짜리잖아. 근데 첨부자를 올리든지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IR 대행사를 통해서 릴리즈를 한다라든지 일괄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려서 사실은 이런 내용이 이런 거다. 백스토리도 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뭐 주식 담당자나 회사 홍보 담당자 이메일이 됐든 전화번호를 적어줘서 적극적으로 더 추가 소통을 하고 이런 회사면 차라리 나은 거야. 그럼 주주들이 이거 뭐야 하다가 회사 홈페이지에 지금 글 올라왔습니다. 막 PPT로 다 정리를 했어. 그럼 너무 좋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치. 근데 그런 회사는 당장 악재가 있어서 힘들긴 하지만 내가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회사구나. 경영진이 마인드가 돼 있구나. IR 담당자 마인드가 돼 있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지. 그냥 있었어요? 있지. 그러니까 있는데 있고, 상장사 2,500개 중에 그런 회사가 대부분은 아니지. 그래서 한국거래소에서 뭘 하고 있냐면 공시 우수법인 상을 줘. 그래요? 공시를 우수하게 하는 회사들은 별로 없으니까 공시를 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예지. 그리고 그게 어드밴티지도 주는데 예를 들어서 공시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몇 영업일 이내에 공시를 해야 돼. 하루를 늦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오탈자가 있어서 공시를 정정해야 될 수도 있고 맞아. 얼마 저번에 전에도 막 영한가 잘못 썼나 맞아. 뭐 그래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을 수주했는데 고객사 사정으로 이게 취소가 됐어. 뭐 그런 정정 공시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정정 공시에 따른 나중에 경중을 따져서 벌점을 맞아. 근데 벌점이 쌓이면 이걸 벌금으로 내야 하거나 또 벌점이 한 15점 이상 누적이 되면 거래 정지를 하루 받거나 아니다 15점 맞나? 이게 헷갈리는데 하여튼 몇 점 이상이 되면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돼. 아예 거래 정지가 돼버려서 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상패 심사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런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 공시 우수법인으로 선정이 되잖아.
그럼 나중에 거기서 점수를 빼줘. 혹시나 그런 게 있어도 한 번 정도 두 번은 눈 감아주니까. 유예를 해주는 거지. 아 공시 우수법인인데 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범 운전자 뭐 이렇게 실수 한번 할 수 있, 뭐 그런 거를 감안해 줄 그런 제도가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공시 우수법인에서 매년 코스피에서 몇 개 회사, 네. 코스닥에 몇 개 회사를 뽑아. 근데 그 회사들은 일단은 믿을 수는 있고 네, 네, 소통을 잘 한다라는 거는 네. 그래도 공신력이 생겼다라는 거야. 어디서 그거 진짜 찾아봐요? 중요하죠. 아이고 한국거래소 매번 보도자료 내요. 뭐라 검색해? 1년에 뭐 공시우수법인 치면 나와요. 한국거래소 공시우수법인 그러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도 리스트업을 해주고 그 회사들도 또 좋은 일이니까 보도자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번 이상 공시우수법인으로 뽑힌 회사는 그래도 아 공시를 잘하는 회사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뭐 해야 되는 의무 공시 당연히 시간 맞춰서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예측 공시를 그런 회사들은 잘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예측 공시. 전망 공시. 이것도 공정 공시인데 예를 들어 연초에 2022년이야. 그러면 올해 우리 회사의 매출은 얼마 정도가 될 걸로 네. 내부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를 그런 것도 공시예요? 전망 공시라는 게 있어요. 그건 자율이에요. 그건 자율이에요. 자율 공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까지 받아놓은 수주랑 네. 또 지금 뭐 산업 상황 보면 한 10% 정도 성장할 것 같대. 그래서 1,000억 원이었던 매출이 1,100억으로 예상이 됩니다라고 공시를 해. 네. 그리고 나서 그 해가 결산이 끝났을 땐 네. 정정 공시를 통해서 지난해에 1,100억을 예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1,050억 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차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몇 %입니다라고 정정 공시를 또 해. 네. 그러면 이거는 일단 이것도 되게 안 좋게 보는 어떤 주주들은 야 이놈 새끼들은 너무 긍정적으로 봐갖고 이거 틀리지 않았냐고 이럴 바에 공시 왜 하냐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좀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생각이고 그래도 그 시장과 소통을 하려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사업이 딱 계획을 한 대로 정확히 골을 넣겠어. 그게 아니라 회사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인지를 좀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너무 또 투머치하게 내는 사람 기업들도 있지 않아요? 공시에서 어떤 무거움이 있기 때문에 전망 공시도 함부로 하는 건 아니야. 1년에 해봐야 한 번 혹은 두 번 중간에 정정을 할 수도 있어. 네. 뭐 예를 들어 상반기를 결산해 보니까 하반기까지 봤을 때는 네. 어떨 것 같다. 네네네. 그래서 그 전망 공시도 정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건 투머치가 아니지. 아니,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에이. 창사 몇 주년 기념식에서 우리는 뭐 3년 안에 아 근데 그게 네. 전망과 목표는 헷갈리면 안 돼. 네가 만약에 사업을 해. 네. 근데 여기 치킨집이야. 아. 작년에 지난달에 매출이 50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에 600만 원 올려야지. 목표 잡을 수는 있잖아. 네. 그리고 직원들한테 우리 이번에 매출은 100만 원 더 올려봅시다. 네. 으쌰으쌰 할 수 있잖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사업하는 사업가가 예를 들어서 그러네. 목표 갖고 비전이 없으면 그게 사업가야? 근데 그거를 전망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지. 예측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기자들도 인터뷰를 할 때 사장님 인터뷰를 하잖아요. CEO 나도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뭐 올해 뭐 좀 매출이나 이런 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올해 1,000억 달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시 위반이야 이건. 아. 전망이라고 표현을 하면 안 돼. 1,000억 달성을 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오케이. 아. 근데 예를 들어 기사에 신문지 딱 나갔어. 1,000억 달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거래소에서 조회 공시 들어가. 그래서 전망과 목표는 하늘과 땅 차이야. 예를 들어서 1,000억 하던 회사가 목표는 3,000억 할 수도 있는 거야. 가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왜 비전 2025, 네, 비전 네, 2030 그런 거. 세워놓잖아. 네, 10년 뒤 우리 네. 매출은 뭐 1조 원이다. 맞아 맞아.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다르구나. 목표를 세워야지.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거 뭐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거 왜 하냐. 일단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가는 게 좋은 거다라고 하시는 CEO들도 있는 반면에 비전이 있고 목표를 세워놓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야. 근데 그게 또 틀렸다고 비난을 하는 것도 조금 그래. 왜냐면 세상에 뭐 목표가 코로나 있는데 터질 수도 있고. 목표는 당연히 뭐 네. 산악인들은 다 에베레스트 등정이지. 근데 그걸 달성 못했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리고 그 달성을 하거나 못하거나 그 과정에서 얼마나 회사의 주인, 즉 주주들과 소통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야. 못할 것 같으면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네. 차선책은 이겁니다. 라는 걸 설명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compliance or 네. explain. 그게 거기서 나오는 거야. 난 솔직히 그 많은 주식들 중에 공시를 주겠어요. 예를 들어서 네.
진짜 손맛이 좋으신 분들, 네. 요리 잘하시는 분들 눈대중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 눈대중. 눈대중이 네. 이거 뭐 이렇게 눈금 적혀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고 하잖아. 네. 근데 그거는 다년간 쌓인 노하우. 네. 예를 들어서 밥은 줄이는지. 저기 뭐야 생활의 달인 같은 데 네. 보면 초밥의 달인 딱 밥 한번 딱 떠서 했는데 이게 나 입에 갈. 그램수가 다 똑같아. 네. 알까지 똑같아. 근데 그거는 이미 이 사람이 정량화가 돼 있는 거야. 네. 반복 숙달을 통해서. 그러네. 근데 요리도 마찬가지야.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레시피를 볼 때도 무슨 재료, 네. 그다음에 양은 얼마, 몇 숟가락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다음에 끓는 불에서 얼마, 뭐 네. 강약불에 얼마. 그다음에 이거 다음에 뭐 해야 되고. 근데 공시는 너무나 기초적인 레시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공시에 적힌 용어를 모른다. 네. 네. 그러면 내가 이걸 딱 들어놓고 이게 사과인가? 이게 뭐지? 당근인가? 오이인가? 양파 아니야. 근데 이거로 분간을 못하고 요리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공시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그래서 내 야, 이 춘장을 짜장에다가 넣어야지. 야, 초콜릿을 넣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투자하면서 네. 공시에 나오는 용어도 모른다? 이거는 나 그냥 됐고 그냥 돈 아무데나 던져놓고 이 돈이 불려져서 되돌아오기만을 바랄 거야. 그 돈 아무데나 던지는 거야. 투자가 뭐의 한자어인지 알아요? 투자? 던질투. 자본을 던진다는 뜻이야. 아, 그래요? 몰랐어. 그러니까 물론 헐, 그게 대박. 리스크를 지고 네. 자본을 던진다라는 의미니까 리스크를 내가 감내를 해야 한다는 취지이긴 한데 그냥 눈 감고 아무데나 던질 거면 그냥 그 돈 놔줘. 그럼. 분명히 이게 네. 돌아올 거라는 네.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 저는 사실 공시가 어려워서 공시 뜨면은 보통 기사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큰 기업들은. 사실 저는 공시 뜨면 공시를 검색했었고. 땡. 땡. 기자들도 그게 뭔가 이렇게 땡. 쳐서 뭐 이렇게 만들지 않나? 기사를? 그거는 봐봐. 네. 이게 춘장이야. 짜장면 만들 때 춘장을 넣어야 되잖아. 네. 근데 일단은 넣어놓고 네. 이게 간장인지 춘장인지 초콜릿인지 내가 요리해 놓은 다음에 맛을 보고 알겠다라는 거랑 네. 똑같은 거야. 그럼 색깔은 뭐 초콜릿을 넣어도 까만색일 거고 네. 똑같잖아. 일단은 요리해 놓고요. 나는 먹으면서 내가 제대로 넣었는지 네. 그때 생각해 볼래랑 똑같은 거라니까. 너무 위험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공시를 쓴 네. 기자들도 오타를 낼 수 있고 네. 똑같은 공시도 네. 틀리는 기자들 되게 많아.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미 나온 건데 네. 정정 공시인데 마치 새로운 공시처럼 쓴다라든지 특히 요즘 로봇 기사들 많잖아. 네. 그 예를 들어서 나온 건데 뭐 거래처 상대방 이름을 유보했다고 뭐 공시를 했거나 뭐 아니면은 계약 기간이 변경됐거나 많거든. 아니면 금액이 중간에 좀 조정이 되거나. 네. 근데 그거를 알기 정확하게 전에 했던 공시는 이런 건데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변동이 됐다 알려주면 그 기사는 좋은 기사지. 그건 사전에 뭐 예를 들어서 공시와 동시에 네. 프레스 릴리즈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서 동시에 주주분들이 많이 알 수 있게끔 하면 좋은 건데 그게 아니라 딱 텍스트로 나왔어. 나는 몰라. 나 볼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석해 줄 때까지 기다릴래. 이게 뭐냐고. 근데 그게 짜장면 한 그릇을 내가 잘못 만들면 사실 이거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리면 되긴 해. 이거 물론 이것도 아깝지만. 근데 내 피 같은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원이 들어가 있어. 근데 난 귀찮아. 너 알려줄게 하면서 근데 내 돈은 저 순식간에 막 변하고 있어. 근데 그걸 감내할 거야? 근데 그게 사람들이 네. 그거를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해. 공시 보는 거 잘 모르고 네. 뭐 뉴스 나올 테니까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 보고서 나오는 거나 봐요. 맞아. 그거는 자율주행 시대도 아니고 자율주행도 안 되는 차 타면서 내가 핸들 안 잡고 이러고 가고 있는 거라니까 그거는. 목숨 걸고 리포트 찾아보고. 그럴 거면 그 돈 그냥 나 달라고. 근데 이게 나도 옛날부터 엄청 강조를 한 건데 네. 사람들이 귀찮은 거야. 피곤한 거야. 근데 편하게 돈 벌고 싶은 거야. 모바일에서 잘 보여요? 한 번도 그럼요. 지금 모바일 공시도 엄청 잘 돼 있어요. 진짜요? 안 써서 그래. 안 봐서 그래. 없어. 어플은 뭘로 찾아야 되지? 근데 이게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 주식 투자할 때 땀이 안 나잖아. 피가 안 나잖아. 근데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야. 그만큼 공부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공부하고 남들 피땀 흘려서 버는 돈만큼을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요 안에서 숫자만 변하니까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정신과 몸은 엄청나게 피곤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우리 회사 사람들 있잖아. 밤낮없이 피곤하게 맨날 이걸 들여다보고 막 뉴스 찾아보고
왜 그렇게 살겠어? 돈이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한두 번은 운 좋게 벌 수 있어. 공시 안 봐도 뭐 아무것도 몰라도 안 놓고 기억자 몰라도 한두 번은 벌 수 있는데 꾸준히 벌고 잃지 않고 잃었을 때도 이걸 기다리기 위해서는 본인이 찾아보고 원문을 해석을 해야 돼. 원공시를. 공시 시리즈 한번. 공시 시리즈 한번 해주세요. 공시 시리즈도 할 거 많아요. 공시 보는 법. 귀찮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줄이니를 그냥 위하여. 펀드 하시면 돼요. 얘기했잖아. 자율주행 안 되는 차 타면서 왜 손발을 이러고 있냐고.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미친 거야. 자살행위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투자하지 말고 뭐 존리 대표님이 됐건 저 뭐 강광천 회장님이 됐건 아니면 뭐 어디 신영이 됐건 같이 투자 잘하는 데들 있잖아. 가서 그냥 맡기시라고 돈 펀드에다가 왜? 그럼 그런 데는 이제 베스트 드라이버들이 운전을 해주는 거 아니야. 대신에 비용을 좀 지출하고 수수료를 내고 운용 수수료를 내고. 아니 그렇게 가면 되는데 왜? 나 운전하기 싫고 신호등 볼 줄도 모르고 도로 교통 표지판도 볼 줄도 모르고 나 그냥 운전하면서 잘래요. 이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백날 이렇게 잔소리 해봐야 안 되는 안 사람이 돼요. 안 들어. 그래? 안 들어. 나 그냥 나 돈 편하게 벌고 싶어. 내일 근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5천만 원 투자했던 사람들이 3, 4천만 원 날리잖아. 그때 정신 차린다. 그래서 뭐 주식은 도박이고 주식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99.9% 아무것도 모르고 정보매매만 하고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누가 살아서 샀더니 처음에 남 탓이나 오르는데 하고. 나중에 안 오르네 이러고. 정보매매 사람들이 맛을 들이는 게 그거잖아요. 손쉽게 한두 번 해봤는데 되네? 돈 벌렸네? 막 단타 했는데 돈 벌렸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단타를 할 때마다 깨져봐. 그럼 계속 단타 하겠어? 안 하지? 근데 단타를 할 때마다 돈이 벌려봐.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스캘퍼로 세상으로 가는 거고 그런 끼가 아예 있는 거,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공부하는 만큼 산업이 보이고 이게 재밌네? 재밌는데 이게 돈의 연결고리가 생기네? 그럼 이제 여기로 완전 빠져드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연 보내시는 분들 있잖아. 진짜 백화점에 갔는데 뭐 가전제품 회사가 보이고 가구 회사가 보이고 예전에는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 그런 세상이 보이니까 그분들이 되게 이제 주식 투자 재밌어지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10년 뒤, 20년 뒤에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은 요만큼 보이는데 나중에 이만큼 보이는 거지 계속. 그래서 나 같은 경우도 뭐 요즘에 쇼핑몰도 잘 안 가지만 백화점 쇼핑몰 갈 때 항상 의류 전문들한테 물어봐. 요즘 이 브랜드 어떠냐고, 많이 팔리냐고. 그래요? 뭐 학생들이 많이 사가냐. 그런 거는 소비재는 너무나 저기 한국 예를 들어서 마트 가면 예전에는 시식 해주는 아주머니들 계시잖아. 이거 신제품이야, 많이 팔리냐고. 반응 어떻냐고. 근데 뭐 이제 예를 들어 기사에 뭐 무슨 신제품 라면 뭐 불티나게 팔린다, 뭐 몇 개 판매 돌파 이런 게 나오면은 또 이게 기대치랑 맞는 건지 아닌 건지도 같이 좀 계산을 해보고. 그러니까 산업재보다 소비재가 재밌는 게 그거야. 쉬운 게. 주부님들도 그렇고. 그래서 피터 린치가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 질레트 면도기라든지 그때 뭐 미국의 무슨 뭐 스타킹 업체라든지 물론 그때는 뭐 80년대 뭐 이럴 때니까 90년대 이럴 때니까 그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재미를 찾아가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도 볼까? 왜냐면 우리나라 제1의 수출 품목이 반도체니까 반도체 연관 회사들도 정말 많고 그럼 반도체 모르고는 사실상 우리나라 지수를 따라가는 투자하기 힘드니까. 근데 처음에는 공정도 어려웠고 그런데 나중에 뭐 식각은 뭘 하는 거고 포토는 뭘 하는 거고 후공정 패키징은 뭐고 PCB는 뭐고 어제 우리도 그 콘텐츠를 다 만들고 있잖아요 계속. 그럼 이제 그게 재밌어지는 거지. 근데 나중에 다나와에서 그 컴퓨터 버벅대갖고 램을 사야 돼. 근데 램을 사는데 옆에 보면은 가격 추이가 나와. 이걸 통해서 요즘 D램 가격도 같이 볼 수가 있거든. 그러네. 그게 스팟 가격이랑 비슷해. 그럼 그게 내 삶 속에 와 있는 거야. 어려운 반도체인 줄 알았는데 그냥 버벅이는 내 컴퓨터. 근데 그게 D램 익스체인지라는 유료 사이트를 요즘에는 그게 이제 첫 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날 거는 나와. 좀 더 보려면 유료인데 막 그런 걸 매일매일 추이를 보고 그런 걸 또 이제 많이들 공유해주는 뭐 블로거들이라든지 좋은 사이트들 많잖아. 그런 거 보고 그러면은 그 어려웠던 반도체 산업이 보이는 거야. 또 반도체 산업이 상대적으로 좋은 게 뭐냐면 벤더들이 잘 안 바뀌어. 벤더, 그러니까 협력사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부품 회사들은 어디가 진입했다 탈락하고 어디가 진입했는데 단가 인하 호호호 맞고 이런 게 많거든. 근데 상대적으로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반도체 장비 이런 회사들은 사실상
삼성전자 뚫는 일은 정말 불가능에 가깝잖아. 네네네네. 삼성전자에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야. 그리고 이 회사는 큰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은 네. 쭉 가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차세대 장비가 필요해. 네. 그럼 이 회사도 몇 년 뒤에 같이 이제 뭐 한 5년 뒤에 나올 제품을 삼성전자랑 같이 R&D를 하는 거야. 그래서 특허청 가보면은 뭐 땡땡땡 회사랑 삼성전자랑 공동 특허, 하이닉스랑 땡땡땡 해서 공동 특허 출원 이런 게 많아. 그럼 그런 거 보면은 아, 몇 년 뒤에 농사 지을 걸 고객사랑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보이는 거지. 근데 물론 이 회사가 이 개발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이런 데가 하나만 맡기는 거 아니거든. 두세 개 경쟁을 붙이지. 그래서 이 중에 제일 잘하는 놈, 제일 빨리 하는 놈 거를 써주는 거고. 근데 그게 돼야 되니까 그게 이제 치열한 거긴 한데 그런 걸 쭉 추이를 보면서 과거에 어때 왔던 회사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 거기서 이제 또 재밌어지는 거지. 모르겠어. 아니 근데 그게 어차피 반도체 장비 회사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그래요? 많지 않아.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소부장 이러면 되게 많아. 그래 그러니까 많아봐야 10몇 개 정도만 알면 돼. 반도체 장비는. 근데 소재는 좀 더 많지. 소재는 좀 다양하게 뭐 화학류도 있고 아니면 뭐 실리콘류도 있고 뭐 또 뭐 다른 류도 부품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그걸 종합적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운데 어려우면 삼성전자 사면 돼. 아니면 반도체 그때 ETF 사도 되고. 정인성 그때 작가님이 그랬잖아. 맞아. 자긴 그래가지고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냥 산다고. 심지어 그런 책을 쓰고 하이닉스 연구원 출신도 나는 장비 회사 다 보긴 너무 어렵다. 언제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르니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산다 이런 식으로 이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봐. 근데 그만큼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장비, 소재 부품주를 사는 이유가 있지. 변동성 아니면 베타 값이 이제 변동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알파를 노리는 거야.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변동성을 노리는 건 단타. 알파는 초과 수익. 초과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5% 오를 때 소재 부품 장비주들은 뭐 한 10% 이상 오르니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2010년대 초반 스마트폰 개화기일 때 삼성전자 요만큼 오를 때 그때 스마트폰 부품 처음 진입한 회사들은 주가가 최소한 5배, 10배 막 이렇게 올랐어. 엄청났지 그때는. 왜냐? 못 보던 폰이 생겼거든. 피처폰에서 고부가가치 스마트폰이라는 게 나왔잖아.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애플의 XR 글래스가 나오면 이게 얼마나 팔릴까?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 오큘러스 퀘스트 2 이게 지금 뭐 시장 점유율이 얼마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PCB는 누가 하느냐? 거기 그래서 막 디스플레이, 카메라 그래서 LG노텍이 많이 오른 거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지. 그런 성장 산업 없었던 메타버스, 없었던 VR, XR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산업은 어떻게 변할 건지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지 이거는.